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 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제라님들은 별로 반가운 상황이 아니네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또 그간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라늄들을 제가 키우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라늄들은 실내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실내에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거의 없습니다. 일교차가 있어봤자 뭐 1, 2도 정도? 이 정도로 일교차가 없는 따뜻한 20도 안팎의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낙엽은 아니, 단풍은 아니라는 거죠. 단풍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봄이기 때문에 단풍이 들만한 계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단풍을 제일 많이 경험할 때가 이제 가을이잖아요. 갑자기 날씨 이제 일교차 확 떨어지고 밤에 추워지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잎이 빨갛게 단풍 드는 현상,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단풍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뭔가 약간 달라요. 그냥 무름으로 잎이 축 처지는 그 현상 없이 그냥 잎 색깔만 빨개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증상이 제일 먼저 시작됐던 거는 요 녀석이었습니다. 이게 제이 막시무스라는 애인데요. 꽃이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들었었는데 얘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갑자기 1, 2주 사이에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얘는 지금 유지 비잔틴 퍼플이고, 얘는 베이비붐 제라늄이고요. 얘는 뷰티풀 에스더이네요. 지금 뷰티풀 에스더가 제일 심각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우선 단풍 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계속 화학비료 계속 주고, 오랫동안 흙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흙이 산성화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안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 흙을 쓴 지가 반년도 되지 않았거든요. 반년도 되지 않았고, 그러면 흙의 산성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이제 경험해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올 때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비료과다예요. 비료과다. 너는 뭐 잘 안 준다고 하지 않았어? 예, 잘 안 주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실내에서 진짜 방구석에서, 회사는 정말 방구석이거든요. 빛 한 점 안 들어오는 방구석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 꽃 보고 싶은 욕심에 제가 개화촉진제를 집에 있는 애들보다 좀 자주 준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불현듯 이거 비료과다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일 벌렸네. 근데 지금 전체 중에서 한 20%가 지금 이 증상이 왔어요.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1, 2주 사이에. 그러면 이거는 더 의심해 볼 수 있죠. 비료과다 증상에 대해서. 자, 그럼 비료과다가 되면 뭐를 할 수 있는 거냐? 첫 번째, 여기다가 물을 계속 줍니다. 물을 계속 주면서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요. 그러면서 비료기가 빠지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제라늄이 어떤 식물이죠? 예, 과습에 취약한 식물이죠.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뭐예요? 흙가리를 하는 겁니다. 나 오늘 일이 또 엄청나게 생겼네. 그리고 흙가리를 새로 해주고 이제 키우는 방법밖에 없고요. 짜증나, 지금. 근데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도 않거든요. 제가 보통 2번은 맹물 주고, 한 번은 목초에 가고, 뭔가 이제 천연비료나 이런 거 가끔
주고 요새는 개화 촉진제를 좀 줬어요. 그래서 꽃대가 좀 많이 물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좋다 했더니 비료가 다 와버렸어요. 얘는 분다운 하면서 이제 흙가리를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흙가리 하러 한번 가보시죠. 짠! 자, 여러분 가까이서 보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된 잎은요, 저기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잎이에요. 이 잎은 잘라야 됩니다. 다행히 안에서 나오는 잎들은 지금 색깔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흙가리를, 이건 분갈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흙가리를 해주고 나서 요 빨간 잎들은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단풍지면 예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초록색 잎이 좋아요. 자, 요 녀석, 봅시다. 네, 뿌리는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뿌리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흙가리를 좀 해줘야 되니까, 꽃망울 물었네. 그래, 내가 그렇게 왜 개화 촉진제를 너무 자주 줬구나. 미안하다, 야. 제가 초보 때, 이제 진짜 저는 무농약, 무화학 비료 이렇게 키운다고 하고서, 처음에 진짜 안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뿌리 밝은제 같은 거를 한번 보고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와, 이거 비료가 이렇게 좋다고, 화학 비료가 이렇게 좋다고, 그때 한번 또 재미를 들려가지고 비료를 산모기 가시기들한테 비료를 엄청 때려붓다가 잎이 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는 겁니다. 이거는 이 흙을 제가 오래 써서 산성화 됐을 정도로 오래된 흙도 아니고, 그리고 단풍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비료 가다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름이나 이런 흔적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흙가리를 얼른 해줘야 되는 거죠. 흙가리이기 때문에 뿌리를 좀 심하게 털어야 돼요. 여기 달린 꽃망울은 아마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얘부터 살려야 되니까 무지막지하게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털어내야 돼요. 이 안에 비료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미 난석은 좀 채워놨고요. 난석은 이미 채워놨고, 네, 자연흙이 어디 갔니? 예. 이 원래 자연흙에 살던 애라서, 자연흙으로 이제 흙가리를 하는 거죠. 분갈이가 아니라,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비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라서 흙가리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흙가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회복하려면 한 달 이상은 걸릴 거예요. 한 달 이상은 걸릴 거라서 속이 쓰리네요. 드디어 꽃을 물었는데, 개화촉진제도 개화촉진제인데, 개화촉진제만으로 어떻게 갑자기 애들이 꽃을 물었겠어요. 몇 달을 꽃을 안 물던 애들이. 개화촉진제는 사실은 보조제였고, 이제 식물 등을 제가 추가로 더 설치를 해주면서 애들이 이제 좋아진 거였죠. 꽃을 물게 된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흙은 완전히 바짝 마른 흙이기 때문에 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빨간색 잎은 이거는 아무 역할도 못하는 잎이에요. 예, 이거는 잘라줘야 합니다. 보고 있으면 짜증만 나고요. 그리고 빨리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근데 너무 다 자르면 또 안 되겠죠. 왜냐면 광합성 할 잎은 남겨놔야 되니까요.
아, 어떡해.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는 조금 남겨놨다가, 이제 요거 한 달 정도, 이제 아마 적응 기간, 둬야 얘가 자랄 것 같아요. 이 꽃망울을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되려나 안 되려나 하여튼 오늘 팔자에 없는 지금 흙깔이 쫙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물 지금 빠지는 거 보이시죠? 예, 토분에 물을 줄 때는 이렇게 물구멍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한번 물을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영국의 유명한 제라늄 박사 할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떡해요. 너무 불쌍해 죽겠네요. 하여튼, 오늘은, 이 빨개진 잎은 세 가지. 단풍, 아니면 산성화된 흙, 아니면 비료과다. 저는 비료과다라고 판단해서 흙갈이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